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사실 전기차가 그렇게 궁금하진 않는데, 캐딜락의 리딕, 이 차는 나올 때부터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죠. 첫 번째가 디자인이나 또는 캐딜락은 미국에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좀 있는 브랜드라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차고, 뭐 일단 사이즈가 크고 멋있죠. 전기차들 근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중국의 뭐 BYD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싼 것들 보면, 로투스 내가 최근에 했던 것도 그렇고 생긴 형상이 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얘도 아무튼 그런 형상을 따르고 있고, 가격 뭐 1억 내외에 뭐 나왔을 때 이제 캐딜락에서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전기차가 플랫폼에 대한 이 새로운 시도, 미국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전기차들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보면 전기차는 일단 출발점이 다 비슷해요. 모든 제조사들이. 테슬라가 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내연기관의 차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내연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차는 100년 전부터 만들어지면서 어떤 지오메트리 특성이라든가 진동, 소음, NVH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얘네들이 얻어지는 데이터, 이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기차는 그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세상에 과거에 100몇 년 전에 차를 만들 때는 마차에다가 증기기관을 얹고, 마차에다가 뭐 내연기관을 얹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의 플랫폼이 나오고 이러면서 다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다들 니캉네캉 하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전기차는 이미 이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수준이 되게 높죠. 최근에 나오는 내연차들의 기술이 거의 끝까지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거는 쉽게 극복을 못하다. 뭐냐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뼈다고. 근데 리딕은, 이 캐딜락의 리딕은 플랫폼이 일단은 나는 좀 대단하다라기보다는 달라요. 얘네는 전기차를 만들 때 일반 애들하고는 좀 다른 플랫폼을 쓴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뭐 확신할 순 없지만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거 뭐 천천히 알려드리겠지만, BMW도 좀 더 다른 걸 쓰고.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리딕의 리뷰가 잘 나올지 어쩔지는 조금은 잘 나오거든요. 이 차는 저한테 늘 포드, 그 다음에 링컨을 협찬해주는 업체에서 또 이게 캐딜락을 요새 같이 파나봐요, 미국 차를. 거기서, 여기서 협찬을 해준 겁니다. 뭐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까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그 에스컬레이드 곧 협찬해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들면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요, 보통 그러니까 뭐 플랫폼을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차를 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몰아봤던 전기차들하고 완전히 또 다른 맛을 줘요. 전기차는 크게 테슬라의 플랫폼이 있고요. 테슬라. 얘네들은 이제 원피스로 해서, 앨런 머스크가 진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피스를 쓴 게 아니라 생산 효율성과 단가 때문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고유의 이 플랫폼에서 오는 그 차량의 운행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식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 그러니까 뭐 다 대부분에 속하죠. 근데 BMW는 약간 달라요. BMW 얘네들은 전기차 플랫폼을 내연차 플랫폼과 공유를 하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전기차 플랫폼으로 생산되는 차의 뒤쪽은 내연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연결을 하던, 아니면 앞쪽을 내연차 거를 그대로 쓰던 해가지고, 걔네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 그래요. 완벽한 전기차의 플랫폼이 아니라 전기차의 플랫폼인데 내연차의 플랫폼에
이 하체 구성, 서브 프레임이 붙는 그쪽에 어디를 이식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전기차와 내연차, 왜냐면 걔네는 주행성에 목숨을 걸고 만들어서. 그래서 BMW의 플랫폼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뭐 다른 미국차, 그 다음에 유럽의 뭐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계열들이 그들만의 전기차 플랫폼의 방식.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차체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라든가 바퀴, 뭐 휠, 서스펜션의 쇼바, 스프링 이런 데서 오는 충격들이 차체를 타고 들어올 때 운전자가 느껴지는 그 전체적인 차의 승차감이네. 차의 승차감이 타이어랑 댐퍼랑 스프링만, 비단 요 세 개만 갖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 세 개의 소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싱 기술, 러버 기술이라든가 차체에 붙는 그 서스펜션의 이 결합 부분의 뭐 소재, 알루미늄 합금이냐 스틸이냐, 그 다음에 전체 이 차량의 모노코크라든가 뭐 H빔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모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저기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프레임이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스틸 뼈다구를 중심으로 만드는 다른 그런 플랫폼을 봤을 때 잔진동이라든가 충격 같은 것들이 차체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과거에 내가 몰트라인을 만드는 초창기 때 맥라렌을 리뷰하면서 카본 터보가 결코 운전자한테 좋은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왜? 잔진동이 상쇄가 안 돼요. 그래서 페라리 458이나 488 등을 탈 때는 장거리를 가도 피곤하지가 않는데, 맥라렌 그 당시에 뭐 650, 675AT 이런 걸 타면 걔가 승차감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잔진동들이 많은 데서 이 카본 터보, 전부 다 욕조 모양으로 된 카본으로 된 터보가 이 캐빈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잔진동들이 운전자를 되게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뭐가 중요하냐면 굉장히 무겁고 차체 전체 플랫폼 아키텍처에서 많은 비중을, 부피와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기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밑에 메인 배터리, 여기 요 메인 배터리가 차체 전체의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큰 부피와 중량을 차지하는데, 자, 알루미늄 합금이 승차감이 좋은 이유는 알루미늄이라서가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을 구성하는 소재의 구성과,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이렇게 자전거 프레임처럼 비어있는 거, 안에가 비어있는 건 잔진동 흡수를 못해요. 상쇄를. 알루미늄이 꽉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은 알루미늄으로 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 때, 아키텍처를 만들 때 이 잔진동들이 상쇄될 수 있게끔 알루미늄이 안에가 꽉 차 있으니까, 바닥도 뭐 스틸과 기가 스틸과 이런 걸 섞어서 만들 때 어쨌든 그걸 다 계산해서 만드는데, 전기차를 타면 꼭 전기차의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 메인 이 차체에 바닥 쪽에 엄청난 질량, 중량의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안에가 비었잖아요. 배터리는 안에가 리튬 이온이라든가 니켈, 거기에다가 뭐 전극판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얘네의 소재도 100% 알루미늄 합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메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팩, 큰 배터리 팩이 얘네가 전달하는 충격에 대한 진동이 있어요. 진동 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 내연 차량은 다른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이 그거예요. 그 배터리에서 오는 잔진동의 상세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그 느낌. 그래서 전기차가 느낌이 다른데, 그거를 제조회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BMW는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 특성을 가급적이면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BMW를 타면 내연차랑 주행 질감이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리뷰했던 로터스,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서 만드는 이 로터스가 굉장히 나는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이 전기차를. 걔네도 되게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걔네도 배터리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성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기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 자,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딱 타면 처음에 내가 놀랬던 게, 전기차가 왜 이러지? 미국차 느낌이 그대로. 미국차 느낌 뭐야? 헐렁한 느낌. 자, 사람들이 옛날부터 미국차를 타면 미국차는 약간 헐렁해, 허술해. 그렇다고 정비할 때 이 볼트가 잘 풀러집니까? 아니에요. 미국차는 헐렁하게 세팅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장거리를 뭐 500km 직진 후 우회전 500km를 직진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차를 그러고 어떤 데는 막 900km 직진이야. 그런 데를 독일 차나 일본 차들처럼 오밀조밀하게 꽉 이렇게 좀 치밀하게 서스펜션이라든가 차체를 설계하면 운전자가 피로하게 돼요. 약간 그러니까 여유로운 움직임의 세팅을 미국 차는 일부러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미국 애들은 차체를 만들 때 독일 애들이 알루미늄 합금이라든가 여러 소재, 일본 애들이 스틸을 많이 쓰면서도 러버나 부싱 기술을 굉장히 잘 써서 치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세팅을 하고 설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고 뭔가 좀 차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조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고 또 승차감도 되게 좋죠. 댐퍼도 좋고 뭐 스프링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근데 미국 차는 되게 허술해. 그래서 시내에서 또는 울퉁불퉁한 데가 많은 데를 가거나 시내에서 막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미국 차는 뭔가 답답하고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장거리를 달리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독일 애들이 소재공학의 끝판을 달리고 미국 애들은 소재공학을 지금은 뭐 캐딜락은 알루미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지만 다른 여타의 다른 미국 차들을 보면 스틸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장거리를 달릴 때 승차감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미국 차는 고속도로, 특히 이 차가 그래요. 달리기만 하면은 쓰기가 싫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얘가 스틸이 되게 많은데 얘는 지금 서브프레임도 다 스틸이에요. 왜 그럴까 보면 미국 애들은 잔진동이나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차체가 이 잔진동을 상쇄하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는 구조로 차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스틸인데 독일 차들은 흡수와 상쇄시키는 특징으로 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일 차와 미국 차가 승차감 차이가 되게 다른데 독일 차는 전천후로 다 점수가 높아요. 시내 주행이나 스포츠 주행이나 격한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다. 근데 미국 차는 천천히 달릴 때 너무 좋고 장거리를 쭉 달릴 때는 어쩔 때는 독일보다 더 좋아. 근데 전천후 점수에서는 독일보다는 안 좋죠. 허술하니까.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 이게 미국 차잖아. 이 내가 달려보면 처음에 내가 되게 놀랐던 게 뭐야 왜 이 서스펜션이 허술해? 이거 볼트가 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허술하지? 이게 최근에 나오는 미국 차들은 허술하지 않아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10년 전에 미국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되게 허술해. 그래서 내가 차를 떠서 봤어. 미소 사진 좀 보죠. 앞에 서스펜션이 아우디, 포르쉐, 타이칸의 구조랑 똑같아. 로터스랑 지금 똑같아. 모든 전기차는 이렇게 요새 서스를 세팅을 해요. 뒤에도 보니까 아우디 계열과 비슷해. 스틸과 알루미늄을 적정하게 섞었고 텐션 스트롯이 앞쪽에 있어. 뒤쪽에 있지 않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 근데 왜 이렇게 허술하지? 근데 보니까 배터리 팩이 달라. 배터리 팩이 일반 전기차들하고 다르게 설치가 돼 있어. 그리고 배터리 팩의 주변에 있는 스틸의 구성들이 다른 전기차들처럼 배터리 팩을 중심으로 하부에 차체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얘는 차체 설계에 배터리를 삽입시켜 놓은 배터리를 차체에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배터리 팩에서 주는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얘를 타면 오리지널 옛날 미국 차예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구성은 미국 차의 구성이 아니라 아우디의 구성을 해놨으니까 차체에는 잔진동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앞에 서스펜션의 구조는 다 알루미늄이잖아. 여기다가 알루미늄에다 아우디의 서스펜션 구성으로 해놨으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 그러니까 이게 스티어링에 피드백도 부드러워, 전기차니까 진동도 없어, 중량 무거워, 그리고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전기차들은 100kWh의 이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가 길어요. 앞뒤가. 앞바퀴가 앞 끝까지 가 있고 뒷바퀴가 뒤 끝까지 가 있어. 되게 휠베이스가 기니까 승차감이 엄청 좋단 말이죠. 이렇게 타면 야 이거는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타면은 웬만한 전기차 어쩌면 i7보다 더 내가 지금까지 탔던 전기차 중에서는 i7 최근에 로터스의 엘레트라 승차감 진짜 좋거든요. 근데 얘가 치밀함에서는 걔네들보다 못한데 이 승차감 얘는 또 에어스프링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고장률도 없을 거고 에어스프링 특유의 중간중간에 에어스프링은 간혹 에어스프링의 챔버에
민첩함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승차감을 주는데 얘는 그냥 일반 댐퍼야. 그냥 일체형 댐퍼 같은 그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코일오버 스프링에다가. 그 차가 아날로그틱한데 최첨단 전기차야. 그리고 요새 뭐 주행거리 전비 갖고 떠드는 뭐 리뷰어들 없잖아요. 요새 전기차들은 대부분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뭐 만땅 충전하면 그냥 500km는 그냥 가는 거고, 뭐 시계 타고 뭐 맘대로 타면 한 400km 타는 거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허술한데 이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 옛날 미국 차를 타는 그런 느낌에 쭉 직진만 하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 캐딜락에 또는 나는 이 모양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민성이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차체에서 오는 엄청난 그 미국차 특유의 그 허술하지만 강인한 스틸로 잘 만들어지고 큰 차체에서 오는 육중하면서 이 진동을 분산시키는 그런 특징에 서스펜션의 구조가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얘 운전을 타고, 그리고 이게 이 디스플레이가 미국 차 치고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독일차나 우리 현대 기아처럼 치밀하게 빠르게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미국 차들은 항상 이게 전기가 좀, 얘네는 이런 거에 되게 관대한 것 같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내가 7, 8년 전에 미국 차들 캐딜락이 그때 CTS? 그 다음에 클라이슬러, 지프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같은 거 할 때 이거 이렇게 모니터로만 해놓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거 버튼이네. 이제는 다 이렇게 버튼으로 해놨잖아. 노 사장이 그 당시에 리뷰를 하면서 지적했던 것들이 그때 내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첨단으로 가는 거를 왜 네가 적응을 못하면서 왜 그런 거를 까냐.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전부 다 터치로 하면 안 된다. 공조장치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것들 자주 만지는 거는 아날로그 버튼을 빼야 된다. 이 아날로그 버튼 쫙 빼놨잖아. 요새 현대기아도 중요한 것들은 다 아날로그가 있잖아요. 이 아날로그가 있었는데 요거랑 핸들 스티어링에 있는 이 버튼이랑 이쪽에 트립 만지는 버튼, 그 다음에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 의자도 좋고, 얘도 뭐 이렇게 하면 뭐 전자식으로 바뀌고 뭐 한데 이런 건 의미 없고, 의자도 되게 좋고, 앞모습, 뒷모습 되게 멋있고, 옆모습은 내가 최근에 했던 로터스의 에메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비싼 전기차들 디자인이 되고, 이게 얘네가 왜 디자인이 다 이렇게 가느냐 하면 배터리가 커요. 그리고 앞뒤바퀴를 끝까지 밀어놔야 되니까 대부분 디자인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벤츠 EQS, EQE도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따릅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 기아가 나는 조금 잘하고 있다라는 게 EV9, 그 다음에 아이오닉 9. 약간 생긴 게 박스형으로 멍청한 것 같고 안 좋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작살나는 거죠. 캠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과 놀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마케팅을 현대 아이오닉 9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죠. 칭찬합니다. 나 그 차 너무 리뷰하고 싶어서 우리 박민성 PD가 어제 저랑 점심 먹으면서 대표님 법인 앞으로 파일럿을 정리하고 아이오닉 9을 뽑아갖고 리뷰를 신랄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아. 근데 돈이 없어. 그 차가 비싸더만. 돈이 없어. 못 사. 근데 어쨌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전기차의 디자인과 구성, 요번에 기아에서 나오는 그 박스 형태로 나오는 그 전기차도 굉장할 것 같고, 왜냐면 전기차를 갖고는 레저에 이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여름에 엔진 시동을 켜지 않고 에어컨을 켜기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전기 뽑아 쓰기도 되게 좋잖아요. 난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 컨셉은 되게 잘 잡았다. 근데 미국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얘네는 오로지 차가 그냥 주행이란 말이야. 근데 이 차는 미국 차 본연의 승차감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타게 되면 내가 일단 타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미국 차의 승차감, 미국 차의 운동 성능, 미국 차의 여유로운 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무조건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동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얘 일체형 댐퍼가 차체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되게 잘 듣고, 내가 운전하면서 그제 밤에 제가 지금 월, 화, 수, 목 4일째인데 화요일, 수요일날 밤에 쏠 때 160, 170, 180을 쏘는데
그냥 뭐 손가락 하나 걸고 이 정도면 지금은 이제 우리 엄마가 운전을 못 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포르쉐 터보 운전할 때 우리 엄마가 이거 한 손으로 드리프트 한다. 포르쉐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차가 터보는 얘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그냥 운전하면 돼요.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촥 깔려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최근에 중량급의 전기차들이 유럽이 됐던 뭐 다른 회사들이 에어스프링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승차감을 좋게 하려고. 근데 이 에어스프링이 단점이 있잖아요. 나중에 내구성 이런데 얘는 코일오버에 일체형 댐퍼 비스무리한 걸 세팅을 해놨는데 어쩜 이렇게 댐퍼 세팅을 잘했는지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소리는 뭐 실내 잡소리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차는 1억에서 만약에 할인을 좀 해서 판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이오닉 9을 옵션을 다 때려놓고 8천만원 이상을 주고 사야 된다, EV9을 8천만원 이상 주고 사야 된다, 실내 크기에서는 걔들보다 못하겠지만 보여지는 이미지라든가 고속에서의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나는 어쩌면 이 차가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코너 돌면 지금 속도가 꽤 빠르거든요. 90, 100 이런 걸로 이렇게 코너 돌잖아요. 엄청나요. 지금 110인데 110 이런데 코너 돌 때 그 봐봐, 달릴 때 기가 막혀요. 에어스프링이랑 다르게 출렁거림이 없어 얘는 쫙. 근데 뒤에는 물론 완벽하게 그런 스포츠성은 아니기라 뒤에가 약간 흔들흔들하고 흐르는 거였어요. 이제 160, 170 브레이크 살짝 옆으로 흘렀어. 살짝 내리막길에 165, 170에서는 살짝 흐를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150에서는 내리막길이 아니어서 그랬나? 요게 앞에 텐션 스트럿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 부분은 뭐 안 좋다 우리. 근데 뭐 이 차를 타면서 160, 70에서 내리막에서 급브레이크를 때리는 사람은 노사장 말고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차는 달릴 때 일반적인 그러고 생각해보면 로터스랑 i7이 브레이크가 엄청 좋은 거야. 걔네들이 로터스는 윈터 타이어를 끼고도 그렇게 쓰는 거 보면 진짜 로터스 굉장히 비싸. 차가 너무 비싸. 얘는 이제 1억이니까 얘가 1억이 좀 넘나? 1억에서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좀 전에도 봤죠. 속도 그냥 150, 160에서 쫙 달라붙어 갖고 그냥 내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막 날아다녔다니까 진짜. 근데 일부러 여기는 안 담는 거. 최근에 뭐 하면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달리냐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전기차에 관심을 요목조목 갖는데, 요새는 현대 기아도 차를 좀 잘 만드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 전기차도 나는 좀 요새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차는 요새 그러면 이 차를 사서 하지 그래요? 저는 전기차를 4천만원 이상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아요. 최대가 한 4,500? 왜냐면 파일럿을 팔고 돈을 많이 안 보태고 할부 조금만 끊고 전기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 4천만원대. 4천만원. 왜냐면 난 세컨이잖아요. 메인이 아니니까. 막 옵션 좋고 막 크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BMW의 다른 전기차들도 저한테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아이오닉이나 일반 현대의 다른 전기차들이 아이오닉 6, 뭐 아이오닉 5 이런 애들이 보면 사륜을 선택 안 하면 후륜이란 말이야. 후륜? 물론 전체가 눌러주기 때문에 겨울에 좀 덜 미끄럽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나는 전기차가 전천으로 다녀야 되니까 사륜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륜이길 바라는 거예요. 전륜이기를. 근데 현대 기아는 플랫폼의 구성상 후륜이거나 사륜이거나예요. 후륜 모터를 두니까. 근데 미니는 좋은 게 전륜 모터예요. 그 캐스퍼 전기차를 내가 봤던 이유도 전륜이라서 본 거예요. 전륜이라서. 전기차를 고를 때 그 조그만 전기차 세컨으로 사서 후륜으로 막 스포츠성으로 달릴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전륜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사계절 타이어를 꽂고도 겨울에 웬만큼 다닐 수가 있으니까. 요새는 기후변화가 좀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전기차를 고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전기차를 고를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캐딜락의 리딕은 아까 영상의 초반에 얘기한 대로 뼈다구 기술, 이 차체 아키텍처의 기술이 굉장히 남달라요. 남다르고 되게 좋고, 그리고 승차감이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좋고, 장거리를 달릴 때 i7이나 이런 뭐 로터스 내가 리뷰했던 이런 것들을 다 능가합니다. 얘네는 굉장히 여유롭게, 진짜 오리지널 딱 미국 차예요. 미국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차피 캐딜락 다 좋아하시잖아요. 링컨도 좋아하고. 미국 차를 좋아하는데 나는 전기차를 타고, 얘는 어차피 가득 충전하면 500km, 항속하면 500km 이상도 가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일 보고 또 충전하고 다시 올라오고 하면 얘 사면 돼요. 얘 사면, 내가 옛날에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파나메라가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 중에 일반 포나 일반 파나메라는 서스펜션이 댐퍼 스프링이 안 딱딱했거든요. 내가 원래 장거리를 오래도록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 오래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걸 싫어해서. 근데 다른 차들은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쓰는데, 파나메라를 탔을 때는 휴게소에 안 쉬고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완스탑으로 왔어요. 그냥 스탑 없이. 그 정도로 차가 이 세팅이 잘 됐고 승차감이 좋으면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되게 적단 말이에요. 얘가 딱 그래요. 내가 지금 원래 이 차를 오늘 리뷰가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타려고요. 내가 출퇴근 거리가 뭔데 지금 X6 내가 타고 다니는 40을 걔보다 달릴 때 승차감이 얘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배터리도 아직 충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점점 좀 더 타고 좀 더 타고,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되면, 로터스는 비싸서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지만 능력이 되면 이 차는 제가 한번 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조금 싼마의 기질이 있어요. 이게 다른 전기차 이런 데는 좀 고급스럽긴 한데 의자도 좋고 마사지가 너무 약하더라고. 근데 뭐 나쁘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 차는 그 미국의 캐딜락의 전기차나 아키텍처 플랫폼 승차감에 관심, 운동 성능을 기대하면 사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 차는 질러도 됩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정말 이 뼈다구 하나만큼은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주 미니 에이스맨 전기차 리뷰입니다. 프라셀 하겠습니다.